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기업, 바로 헥토이노베이션입니다. 이 회사가 과연 엄청난 현금을 쌓아둔 철옹성일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 아슬아슬한 투자처일지, 오늘 이 분석을 통해 그 전망과 구체적인 매매 전략까지 한번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요즘처럼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우리 투자자들 고민이 참 깊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면서도 또 성장할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주식을 찾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이 헥토이노베이션이 그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그럼 헥토이노베이션이 도대체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사업 구조를 보시면 한눈에 딱 들어오실 텐데요. 가장 큰 부분은 핀테크, 이게 한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정보보안 사업이 한 30%,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밀고 있는 헬스케어가 약 10%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잘 나뉘어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회사를 왜 좋게 봐야 하는지 그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일부 분석가들이 여기서 큰 기회를 보고 있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뜯어보죠.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숫자. 와,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순차액금 비율이 마이너스 99.7%입니다. 이게 그냥 뭐 조금 좋다는 수준이 아니라 보통 기업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치거든요. 이게 바로 헥토이노베이션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이너스 99.7%.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 이 회사가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모든 빚을 다 갚고도 주머니에 현금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 그대로 실질적인 무차입 경영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체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또 다른 무기는 바로 이 경제적 해자입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게 다른 경쟁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독점적인 경쟁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헥토이노베이션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 모두와 독점 계약을 맺고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건 뭐 다른 회사가 끼어들 틈이 없는 정말 강력한 진입장벽이죠. 자, 그럼 긍정적인 전망의 핵심 세 가지를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해자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캐시카우 사업이 있다는 것. 둘째, 핀테크나 발로소득 같은 새로운 사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자사주 사서 소각하고 배당도 팍팍 주는 아주 강력한 주주 친화 정책을 편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헥토이노베이션의 핵심 매력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투자도 마찬가지죠. 좋은 점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반대편, 우리가 조심해야 할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이죠. 바로 이 화면이 투자자들이 좀 우려하는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시면 매출, 즉 회사의 덩치는 꾸준히 커지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2023년 순이익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겉으로는 성장하는데 속으로는 수익성이 나빠진 이 현상.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 신호입니다. 이 리스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통신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혹시라도 정책이 바뀌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둘째, 헬스케어 같은 신사업들이 아직은 돈을 벌기보다는 쓰면서 전세 이익을 깎아먹고 있다는 거. 셋째, 주력인 보안 사업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보셨듯이 작년에 순이익이 크게 줄면서 실적이 안정적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붙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점, 그리고 우려되는 점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주식, 지금 가격은 적당한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까? 지금부터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쟁사, 나이스 평가 정보와 비교한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PER나 PBR 같은 가치 지표는 더 낮은데 그냥 더 싼데 ROE, 즉 돈 버는 효율은 비슷하고요. 심지어
배당 수익률은 훨씬 높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여러 지표를 종합했을 때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죠. 그럼 앞으로 주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분석 리포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비관적으로 보면 17,000원, 보통의 경우라면 23,000원, 그리고 신사업까지 잘 터져주면 2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목표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감당해야 할 리스크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만약 새로 사려고 한다면 지금 가격 근처에서 절반 정도 사고 중요한 저항선인 21,900원을 확실하게 뚫어낼 때 나머지 절반을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둘째, 이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목표가인 23,000원 근처에서 일부 수익을 챙기되 높은 배당을 생각해서 핵심 물량은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리스크 관리. 만약 주가가 지지선인 18,000원 밑으로 빠진다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는 걸 고민해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회사가 가진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과 주주에게 돌려주려는 그 의지를 믿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좋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